지금부터 교수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무원수 공명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감사를 드리고 근데 위에 이렇게 책상이 없어서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해고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정부에서 추경을 해서 아마 이렇게 인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건데 역시 아마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 공 같은 데는 27만 원 플러스 차등 지급이 되겠지만 그 자체도 굉장히 지역사회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출범을 해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라는 데가 이제 인수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100개 과제의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무조건 고운게 많이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반영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대통령의 6번의 지역 공약이 반드시 좀 그 국정과제에 반영돼야 되겠다. 그 6개 공약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만 우선은 보호구조시 방들까지 고속도로, 그 다음에 월교역에서 지선을 연결한 공역과 녹동역을 만드는 보우주선 철도거쳐, 그 다음에 보우주선 우주 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하는 것. 이거는 이제 제2우주센터를 만들고 사이언스 컴플렉스 등 여러 가지 조성하는 것. 그리고 미래 비행체 산업 허브 육성 지원, 드론 택시 관광 상품화 등이 다 포함되는 이런 것. 그린 수소 기반 스마트팜 혁신별의 에너지 자유가 지원. 그리고 국립 공다도의 해상 산림 치료 조성하는 것. 이런 6가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저희들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전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일 때 21대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도 국지당 공약을 공에 관련된 것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3가지인데 그게 호남급 메가시티 고속도로를 공약을 했습니다. 공에서 광주, 천주를 거쳐서 세종까지. 그리고 공완도 해양 관광도로 완성. 그리고 주민 촬영 햇빛 연극, 바람 연극, 박산 이렇게 3가지를 공약을 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되는 게 이런 것들이 좀 우리 반드시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다 갖고 이렇게 전남도와 함께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에서도 전남도 대선 공약회가 7건인데 7대 공약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전남도에서도 재정비 이런 것이 국정과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것. 근데 거기에 이제 7대 전남도 7대 대선 공약 시행 사업에 우리군 관련 사업 14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4건은 아까 그런 이제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같은 것도 그렇고 남북권 초광역 관광객 연계 그건 이제 그건 미래 AAM이라고 하는데 미래 항공 모빌리티 인프라고 수소 기반 시설 원인 무탄소 에너지 시스템이라든지 공무원 스마트팜 용수공국 체계 구축 아까 말씀드린 공에서 광주까지 고속도로 공에서 대전 우주고속철도 이건 또 공에서 대전까지 우주고속철도를 하자. 이게 이제 7대 공약인데 우리 군하고는 조금 이제 방향이 다른데 저희들은 월계에서 지선을 연결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도에서는 공에서 대전까지 고속철도를 만들고 그리고 공동내 15호선 국도 확장선 그리고 공고양포도 2차로 대량 공안도 연도 공장원 연육교 해임
수출단지 조성 이런 14가지들이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반영된 세부 사업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제 화면에서 이제 방송 8기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3년 동안에 첫 번째로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게 국민통합이었습니다. 국민통합에 바탕 없이 아무것도 안 된다 생각하고 선거 위에 지금 편가르기 없는 공응, 국민통합의 공을 만들어서 그 바탕 위에서 공의 변화 발전할 수 있는 사업거리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우리 1,400명 공직자들과 함께 힘없이 이렇게 달려왔다. 그래서 2030년 공인구 10만이라는 비전을 국민의 비전으로 삼고 그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온 3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이제 3대 미래 전략사는 아까 많이 나왔는데 우주 드론 스마트팜, 그래서 3대 교통인프라, 고속도로, 고속철도, 그 다음에 나라도까지 가는 4차선 확장, 이 세 가지 인프라들을 제대로 추진하고 국정과제에 반영시켜서 제대로 추진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성된다면은 2030년 인구 10만의 비전에 발판 마련했다는 거죠. 우선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는 이제 전 정부에서 발표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추진되느냐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새 정부도 우주산업 자체는 미래 전략 산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5대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정책들을 마련할 거다. 국정과제도 그렇게 마련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우선은 우리 공무원이 이제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중에 발사체에 특화지구이기 때문에 우선 2023년 3월에 국가산단 46만 평의 공의 발사체 관련 산업단지를 만든다. 국가산업단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달에는 이게 예타 면제 3,800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LH가 이제 이달 6월 말까지 국토부에 산단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27년부터 착공을 해서 2030년까지 완공, 이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간 발사장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는 이미 2023년 8월 달에 예타 면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 발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 이게 내년 말까지 1단계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민간 발사체들이 여기서 발사를 하게 되는데 아마 2027년, 28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민간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다. 이런 계획으로 지금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산단 46만 평이 2030년 완공이 되면은 우주 발사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연극기업인데 연극기업을 비롯해서 현대로템 등 50개 기업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고용 창출, 그 다음에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거라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이언스 컴플렉스.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 같은 그런 사이언스 컴플렉스를 조성해서 우주 관련 변화 교육 체험을 한 곳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리조트도 만들고 관련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이제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각도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잘하면 반영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건 아마 한 2천억 이상 들어가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 보험에는 우리 보험 국가산단에 입주하기로 한 이노스페이스 저번에 이제 언론인 중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준공식에 오셨는데 거기에서 그 종합시험장을 준공을 했어요. 이 민간이 이제 거기서 발사 시험도 하고 그 연소 시험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데 이 종합시험장이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며칠 후에는 문화스텔라라는 민간 발사체 기업에서 나라도 국내에서 발사체 발사를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끝까지 가서 보고 왔는데 3번만에 성공을 했어요. 아주 감동적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주산업은 민간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심에 우리 공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주 발사체 산업 플러스 차질을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드론 UAM 같은 경우는 지금 드론은 이제 사람 태우는 드론 UAM이죠. 그 1단계 실증을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43개 기업이 보험만에서 지금 1단계 실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 말까지 실증을 합니다. 이제 끝나면은 2단계 실용화 실증은 서울의 아라뱃길을 통해서 할 건데 이게 작년 12월 달에는 세계 최초로 UAE 이제 그 비행 시연을 해가지고 시연도 하고 통합 실증을 했습니다. 통신기기 그동안에 실증했던 걸 한번 다 해봤어요. 성공적으로 실증이 끝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이게 발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UAM 도심항공교통의 중장기 로드맵을 우리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드론 택시 UAM을 관광 상품하겠다. 남해안 관광을 들어가는 관광 상품하고 두 번째는 이거를 공공용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헬기나 이런 거는 헬기장도 마련돼야 되고 또 그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속도도 빠르고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용 그러니까 환자를 이송하는 것 또 산불 진화 같은 거 헬기는 어두워지면 못합니다. 그렇지만 UAM은 가능하기 때문에 헬기가 할 수 없는 그런 산불 진화 같은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UAM 같은 걸 전국에 이런 기체나 이런 걸 수리하는 MR 단지까지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미래비행체 AAM이 우리 전남 공약인데 이런 것들이 지역 공약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함께 우리 보험에 이제 허브화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드론쇼 같은 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올 7월 달에는 전국 드론 낚시대회 그 다음에 드론 축구대회를 남해안 해수욕장에서 할 계획 그때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드론 중심 도시 보험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대 미래 전략 산업 중에 하나인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하는 것. 지금 10만 평이 기존에 스마트팜 조성이 되는 유리원시 조성이 되어 있다면 그 주변으로 70만 평의 고응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대를 조성합니다. 이게 벌써 공모 사업에 32만 평 정도 농수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거의 이제 50%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 더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게 추진이 되도록 할 거고요. 다행히 고흥만에 지금 올해부터는 벼농사가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확보나 이런 게 더 용이해졌고 그래서 차질 없이 이걸 추진해서 여기서 이제 천여 명의 젊은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64헥타가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로 선정이 된 것도
아주 저희 군에서는 공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대 교통 인프라는 이제 3대 미래 전략 산업과 함께 아주 저희들이 이제 중요한 인프라인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광주까지 고속도로가 되게 되면은 광주까지 53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실 때 우리 언론인들 오실 때 30분이면 오실 수 있습니다. 네, 30분 걸리게. 그 고속도로 대통령 지역 공약에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주선 철도 이거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데 이게 아직은 국가계획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 하반기에 고속도로는 제3차 국가고속도로만 계획을 작성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할 거고요. 철도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올 11월 달 하반기에 작성을 합니다. 그때 이게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네까지 가는 그 4차선 국도 15호선은 신속행타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미 3월 달에 이 KDI나 이런 데서 현장 평가를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과가 8월이나 9월 달쯤 나올 거고요. 올해 예산을 넣어서 내년에 설계 용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겠다. 그래서 2030년까지 국가 산다 나라대로 완성될 때 이것도 함께 완성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이제 고속도로하고 고속철도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께서 우리 보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서로서로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저랑 이렇게 이제 간담회식으로 할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 오시는데 멀지요 그러면서 이 좀 고속도로, 고속철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에 대고 반드시 건의해서 국가계획 속에 반영되도록 해서 이 접근성 개선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이제 아까 그 관광 산업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좀 공에는 골프장 하나도 없지 않느냐 관심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LF 주식회사 LF에서 대중 골프장하고 대중 골프장에는 골프캡 백실하고 리조트 백실을 같이 만드는 걸로 해서 골프장은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조트까지 만드는 걸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각종 인허가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1200억 원 규모로 지금 골프장 18호를 하고 골프켓 리조트를 만듭니다. 이거는 곧 아마 이제 행정 절차들이 끝나면은 착공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LF가 하려는 원래 2천억 들여서 하려고 했던 공유한 빌리지 사업 이제 이 두 가지를 먼저 하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해양예술랜드는 호텔 골프장, 스포츠파크 이런 거 만드는 건데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 중인데 이것도 좀 빨리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나. 그리고 금산에 마련하고 있는 이제 루소호스텔 3,500평 규모로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7월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지역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 보험군에서는 지역 축제가 돈되지 않는 축제는 하지 않겠다. 돈되는 축제로 이 축제에 들어가 좀 기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주항공 축제 12만 명이 와서 돈되는 축제가 됐고 그 다음에 유자 축제 17만 명 이상 해서 우주항공 축제는 120억 원 정도 유자 축제는 152억 원 정도 지역 경제에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 도민체전 개최지로 저희 고흥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DF팀을 조성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차질 없이 인사 같은 거 구축하는 차질 없이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늘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무원 농업인들은 생산에만 전념해라. 팔로는 군에서 개척했고, 이게 이제 그런 체제를 완전히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그 대도시는 물론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10개국 이상, 그리고 각 수출 유통사들을 한 22개 유통사하고 협약 체계를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1억 5천만 달러 정도 수출 협약을 체결해요. 그 결과 이제 2023년, 24년 연속 지방 분단위로는 최초 1억 불 수출 달성됐다. 올해 목표는 1억 5천만 불 정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제가 3월 달에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에 가서 수출 협약을 많이 체결하고 왔고, 지금 많이 실업을 했고, 또 올 9월 달, 11월 달에도 그리고 농수산물 팔기 위해서 전 세계로 다니겠다. 저는 본수라기보다는 장사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반드시 농업인은 생산, 팔로는 공인하도록 그렇게 하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번역별로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공임대주 500호 조성도 지금 차질 없이 추진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노인 일자리를 개폭했습니다. 그동안에 2022년에 2,941명이던 노인 일자리를 2025년에는 4,949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2,000명 이상 늘려서 대기자 없이 일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은 모두 조금만 되면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전국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행복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향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언론이 관심이 많으신데, 드디어 이제 내일 이게 중복식을 갖습니다. 이게 심지어는 2016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거의 9년이 걸렸는데, 이게 그냥 여러 가지 시공사 문제나 감사원 감사 등으로 그냥 방치되었던 것을 민정팔기부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원점에 다시 시작을 해서 이게 복합문화센터로 새로 내일 준공을 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군립하늘공원도 8월 달에 차질 없이 완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8,374기의 안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규모로 이렇게 군립하늘공원이 조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건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금 7월 말에 마무리하고 대부분이 이제 9월 올해 안으로 전부 마무리해서, 그리고 수제 맥주 코너나 이런 것들이 전통시장에 생선 숯불구이나 이런 거하고 연계돼서 좀 시장의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풍양하고 과역에 조성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9월에 차질 없이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풍양은 27홀이고 정규홀로 아주 큰 대회도 치를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 과역은 18홀 규모로 만드는데, 풍양파크골프장 유자 축제 시기에 전국 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그리고 좀 대회 평가에서 아까 영상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합동평가에서 재작년에 꼴등에 했던 게 작년에 1등을 했습니다. 작년에 꼴등이 올해 이제 1등을 했다. 정부합동평가에. 원래 군단위가 1등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제 시단위가 원래
1등을 하는데 순천시가 2등이고 저희들이 종합평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직원들이 요즘 눈빛이 살아있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 우리 언론인들도 좀 곱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이행평가도 2년 연속 제공되었습니다. 운정만족도 조사도 85점을 들어오는데 많은 우리 국민들이 잘한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더 열심히 해라는 걸 알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국민 통합을 잘했다는 평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국민 통합을 바탕 위해서도 국민 통합을 바탕 위해서 앞으로도 공의 변화가 지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3년 저는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관심 속에서 정말 우리 전사하고의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공의 변화 발전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규모 프로젝트 들일수록 이제 사업 선전, 제어 담고, 그다음에 부지회의, 그다음에 설계 각종 인허가 절차 이런 것들 거치다 보면은 굉장히 이게 착공해야 그때는 굉장히 몇 년이 걸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도 답답하긴 한데 특히 고속도로나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국가계획서의 반영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다 보면은 얼마 안 가서 이게 우리도 완성돼서 고속도로나 고속철도를 탈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은 1년 동안은 정말 이런 묵직한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하여튼 공의 변화 발전에 의해서 이 남은 1년 열정을 쏟겠다는 다짐을 우리 언론인들에게 해드리고요. 정말 그 길이 어려울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공에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해낸다는 게 어려운데 저는 국민과 함께라면 또 언론인 여러분들이 함께 늘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자신합니다.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흥은 지금이 여명 직전에 새벽이 다 깜깜하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3대 미래전략 사람이나 3대 교통인 부라들이 이게 완성이 되고 했을 때는 저는 고흥 활력이 넘치고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고흥은 큰 군으로 이렇게 큰 지역으로 변화될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길에 저는 늘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흥군이 어릴 때 한 발짝씩 나아갈 때 늘 든든히 응원해 주신 분들도 언론인 여러분들 또 잘못한 일은 제대로 하도록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도 언론인 또 특히 힘들 때 본인이 힘들어할 때 힘을 주셔가지고 다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저는 언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론인 여러분의 정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 언론인 여러분을 믿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수용 주제로 언론인과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분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언론인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일 뉴스 박국일 대표입니다. 우리 홍혜미 군수님께서 민선 8기 3주년
이 성과에 대해서 쭉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성과 중에서도 정부 기초단체 공약이익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으신 그 계기, 또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자면은 정부 학생평가에서 전남의 22개 시군 중에서 최초 1위 달성하게 된 계기, 거기에 대한 그 두 가지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은 군수님이 어떤 필요한 노력이 있었기에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공약이익 평가는 정말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해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욕심이 좀 많았는지 다른 자치단체 장들보다 공약이 많습니다. 100대 공약을 만들어서 추진한다고 야심차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시책의 추진을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리고 늘 이제 우리 뭐 관련 기관이나 도나 이런 데하고 소통하고 또 매니페스토하고 늘 소통하면서 이 공약 이행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제 공약이니까 제가 관심 갖고 우리 직원들도 제가 관심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또 우리 언론분들 공약도 되게 잘 되고 있는가를 봐주시고 그런 결과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잘 됐고요. 평가를 잘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학동평가는 작년에 꼴등한 걸 어떻게 1등할 수가 있냐.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의 노력입니다. 이제 계량, 비계량 지표를 지표 관리를 하나하나 지표 관리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계량 지표를 매일매일 체크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비계량 지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수를 받기 위해서 부분수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회의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최선을 다한 결과 이게 이제 종합 1등을 했다. 그래서 1억 7,500만 원 정도 상금도 받아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해낸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뉴스투데이 송동만 대표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10년 후 공인구 10만. 근데 지금 공이 4만이 없다 보니까 출생률보다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 인구가 지금 줄고 있거든요. 계속 감소했어. 그럼 뭐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최근에 우리 공보에서 군정 만족도 조사를 발표를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걸 자체적으로 발표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걸 외부 기관에 뭐 발표한다든지 좀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한 경우가 많은데 공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걸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선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왜? 전입 인구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입 인구보다 자연 감소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3대 미래 전략 산업, 우주 국가산업단지가 2030년까지 완공이 되면 이제 50개 기업이 입주를 하려나 이렇게 입주 의향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에어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앵커 기업을 비롯해서 이렇게 50개 기업이 입주를 하면 전문가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입주가 끝나면은 2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다음에 산업 구천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 나눴는데 오후만에 또 드론 관련 4만 평 국가산단이 내년에 준공을 할 겁니다. 25개 기업이 들어오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기업들이 많이 입주하기 때문에 입주 기업들의 인구를 포함해서 또 가족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서 살기 좋은 여건이 된다면 공유에도 지금의 유입 인구보다는 훨씬 많은 귀농귀촌 인구가 더 늘 거다. 그렇게 되면은 공유에도 인구 10만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이제 비전이라는 건 그러잖아요. 그걸 향해서 꼭 가기 위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긍정 만족도 조사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제 외부 기관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방송국이나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언론기관에서. 사전에 조사를 미리 받아볼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코리아 정보 리서치라는 그건 그래서 그걸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그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거기에 의뢰하지 말고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냥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재작년에 84.97%가 나올 때 저희들이 이제 해놓고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여수 MBC에서 했어요. 똑같이 근데 84.7%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어지간하면은 차라리 그걸 발표하는 게 더 객관적이다 이 말씀. 네? 차라리 그게 언론사에서 조사한 것을 발표하는 게 더 객관성이 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빨리 해 주셔야 되는데 언론사가 안 합니다. 그거를 그리고 우린 그 공부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자치단체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언론사에서는 아직 그 할 생각을 안 하거든요. 3주년 이 만족도 조사나 긍정 만족도 조사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 하면 나중에 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객관성을 길러서 객관기에서 했다고 보는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광주인의 유동선 기자입니다. 일단 일선 8기 3주년까지 사고 없이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현재 공군 아까 계속 말씀하신 그 3대 미래 전략 부분에 대해서 우주나 스마트폰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또 플러스 3 해가지고 교통 접근성 확대 부분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야 그 부분만 가지고도 해야 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전남 보호하고 정부의 입장으로 그렇고 아리백 사업과 관련해서 해상 풍력에 대한 보험금도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최근에 테크노파크하고 전남도와 관련해서 방위산업에 대한 세미나를 또 개최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시행하시는 것은 좋지만 선택과 집중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구역 단위에서 지금까지 국가 사업을 여기까지 버텨온 것도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방위산업과 또한 해상 풍력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끌어 내실지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더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저희 공군이 사실은 그런 인프라들을 생각 안 하고 지역에서 그냥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나 하고 살다 보니까 미래를 위한 큰 틀의 인프라들을 여러분들 구축을 또 교통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나쁘랬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물론 역대 뭐 군수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오시고 다들 해왔지만 고속도로나 이런 것들을 진즉 좀 국가계획 속에 반영해서 이런 것이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쯤은 추진이 되고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여러 가지 한꺼번에 우리 산단도 국가 산단도 조성해야 되겠다. 교통인프라 접근성도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기에 본부장님 보시기에 너무 많은 것을 분단에서 추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더 많다면 더 많이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테크노파크하고 그 방위산업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고요. 우리 그 국가산단 46만 평 속에는 그 속에 다 포함된 사업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된다 그러면 아마 고흥만에 새로운 걸 할 수 있을 것 같는데 그건 아니고 그 국가산단 안에 우리가 이제 일단 그러니까 민간 쪽, 이 방위 쪽 이렇게 두 군데를 나눠서 지금 산단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쪽에 조성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하여튼 염려해 주신 부분 잘 알겠고요. 잘 추진되도록 더 열심히 뛰는 감사합니다. 없는지 그리고 이제 올해 동남아 관련해 가지고 뭐 1,100만 달러 하셨고 1,500만 달러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군수님이 이제 장사꾼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